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낭한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 오늘 288페이지 펴놓으시고요. 288페이지 소득세 총선인데 요거 보기 전에 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재산세 우리 도시지역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요거는 예전에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도시지역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는 분에게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요, 재산세 산출세 계산한 다음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세액을 합한 것을 재산세로 여러분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세금이니까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도시지역 밖은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요거예요. 세율은 0.14% 세율인데 지자체상이 요거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요거 학자들이 제한 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0.14% 세율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0.23%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모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든가 목장농지나 임야 같은 것은 제외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도시지역분, 그러니까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같은 것도 이미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개발장구역 내 일반 건축물이나 뭐 어떤 이용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 없는 개발장구역 내 토지는 또 역시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녹지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개발장구역 내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 토지는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언제 맨날 표정인데 이런 거. 도시계획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재산세 보통징수하는데, 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돼요? 납기계 5일 전까지. 종부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했고,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분은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부가징수할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 그럼 주택분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거지, 토지분은 산출세 뭐 20만원 이하거나 그러더라도, 자, 일시 부가징수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납발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 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리다고 그랬죠? 9월 달이고 토지분은. 주택분만 이제 부가징수할 세액이 얼마예요? 20만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에 한 단위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 또요. 소액징수 면제 같은 거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돼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 쓰는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그렇습니다. 또 신탁재산이요. 자, 재산세를 체납한 재산이 있으면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갑이라는 위탁자가 A 신탁했을 때,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A 재산이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다. A 갑이라는 사람 위탁했을 때 A-도 같은 신탁에 속한 재산이니까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할세 20%인데 거기에 도시지역분은 포함한 금액에 제외한 금액이에요. 네?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도시지역분 제외한 금액.
만약에 재산세액이 120만 원인데 거기에 도시적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더 20만 원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 납부할 재산세액 100만 원에 20%로 지방교육세 20만 원. 예? 이런 식입니다. 재산세, 재진인데 자, 납부할세액이 20%인데 다만 여기 재산세액에 도시적분을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물납 허용됩니까? 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요거 국내에 자 과세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해서 X죠? 자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를 이렇게 있으면 강남구에 관할구역 내 부동산 물납해야지 서초구라든가 광명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산세 또요. 재산세 예 물납 부동산 자 물납할 때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예? 10일, 5일. 물론 이제 물납 신청 절차 다음에 또 핵심 요약 과정 이제 5, 6월 달에 또 정교하게 할 거지만 자, 10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죠. 분할 납부는 그냥 납부 기한 내만 신청서에 주라면 되는데, 물납은 얼마? 예? 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지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받은 때로부터 지자체장은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10일, 5일 다음 하여튼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물납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봐줘야 되고요.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해요? 과세 기준일 6월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은 이 시가가 시가 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공매나 경매가 있다거나 감정기간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거나 뭐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액 받은 게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평가할 수도 있는데 다만 과세기준일 6월 1일 전 6개월 기간 동안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 어떤 거로 평가한다?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요. 물납 자, 이런 것들 배웠고, 분할 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500만 원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언제까지?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는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요.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자,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납기내, 원래 납기내는 최소 얼마 깔고?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몇 분할 납부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8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는 금액 얼마다? 300만 원. 납부할세액이 자 900만 원이면 얼마? 400만 원.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최소한 납기내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내는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하면 그때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다. 최대 분납 가능금이 얼마다? 700만 원 이런 거 있습니다. 종부세는 물납 허용돼야 안 돼요? 종부세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라서 언제까지?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납기를 언제로 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합니다. 종부세는.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는 납부할세 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요. 250만 원 초과할 테니까 그 배로 하는 거니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자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자, 법령에 납부할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최소한 원래 납기내 얼마 깔고 25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이 얼마다? 150만 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재산세 아까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재산세는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였어요? 300만 원. 그래서 이 예를 아주 외우셔야 돼요. 300만 원. 근데 종부세는 납부할세액이 8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다?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반까지. 그 다음에 재산세 이거 꼭 알고 있죠. 종부세랑 재산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부세는 원칙적으로요. 얘는 종부세는 물세고, 그죠? 자, 물세입니까? 종부세? 재산세는 원칙 물세라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 주택 같은 거. 근데 토지만 예외적으로 인쇄 성격이 있어서 당해 시군구 하나 구역 내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자, 근데 국내 토지 합산 아니고, 근데 종부세는 주택분 여러 개의 주택을 정부가 갖고 있다.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예요, 합산해요. 합산 과세입니다. 종부세는 인쇄적 성격만 있습니다. 인쇄. 그래서 합산 과세하는데 다만 자, 전국에 있는 토지는 토지, 주택은 주택 가격을 이제 합산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해요, 부부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로.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유난히 대답 작으신데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이거는. 네, 자, 종부세 얘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입니다.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이 있고 재산세랑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자, 종부세나 재산세나 세부담상한선 다 허용되고요. 자, 그럴 때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토지, 주택입니다. 주택과 토지. 그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재산세는 이미 그러니까 고급택은 재산세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포함하는데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종부세 또 대상 이 중에서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 있잖아요.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은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을 확장용이든 으뜬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토지가 종부세 대상으로 나오면 반드시 토지 이용을 구분해 가지고 재산세 배운 대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토지는 토지 이용 구분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 종부세요. 주택은 전국인 주택을 합산하는데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줘놓고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가 도입했는데 얘들은 과다보유 투기억제가 거의 벌죠?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자, 근데 또 우리 개정세법 2019년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해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어 합산해서 배제시켜요. 에? 이제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에? 이거. 자, 그래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그 임대주택은 이제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동안 너무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줘가지고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집값이 안 잡히고 막 그런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요. 주택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들.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 종부세는 자 공시가격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 나대지 합종자 단위가 좀 작잖아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문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원칙적으로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 원 공제하고 여기다가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한타 마침표 이름 틀리고 또 6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85%. 올해는 85%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요? 공시가 합판금액에서 얼마? 네?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실질적으로 얼마? 9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역시 얘도 또 공정시장가 가액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지분이 균등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공시가격으로 12억까지. 6억씩 나눠지니까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자, 여기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인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1세대 1주택 주택수를 판단할 때 있잖아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의 건물과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주택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주택은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럴 때 이 사람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 1주택자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있잖아요. 예, 종부세 이런 것들도 공부했고 또 세율, 종부세 세율은요.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택분은 그럴 때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세율이요. 2주택 이하 소유하는 자, 2주택 이하 조정대상 지역 아닌 지역에서 2주택 이하 소유자는 자 종부세 세율은요. 자 최저 0.5%부터 아직은 못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정교하게 이제 요약집으로 할 때 외울 건데 0.5%부터 2.7%까지 빵5 27 0.5에서 2.7%까지 몇 단계? 몇 단계? 6단계, 6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0.5에서 2.7%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든가 또 조정대상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자라든가 이런 자들은 자 세율은 주택권 세율은 몇 프로부터 최저 몇 프로부터? 빵6 0.6%부터 빵6 3이요. 0.6에서 빵6 3이 3.2%까지 0.6에서 3.2%까지 몇 단계 역시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든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1%부터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잘 모르도 이거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기억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에서 0.7%까지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토지분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별도나 종합은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거라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랬죠? 아유, 연령별, 보기한별 이쪽 동네로 좀 와서 해야 되겠다.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70세 이상 30% 공제예요. 보유기한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받을 수 있어요? 5년 이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 몇 프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자, 15년 미만. 자, 몇 프로? 40%. 올해 15년 이상 구간이 신설됐죠? 15년 이상 부에 따르면 보유기한별 공제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돼야 한대요. 됩니다. 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7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연령별 공제 30%, 보유기한별 공제 최대 50%니까 합치면 80%야 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맞춘다고 지금 현재 돼 있어요? 70%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 세부담상한선 허용되잖아요. 자, 우리가 종부세 세부 좀 이따 이중과세 공제도 있는데 이중과세 공제라는 것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하는데 그럴 때 가감 조정된 그 세율이 표준세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상환선이 적용됐을 때는 세부담상환선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서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공제할 때. 예? 언제 배운 식인데 이런 거. 자, 시험에서 나왔었고, 28회 시험도. 그 다음에 우리 세부담상환이요. 보유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부담상환서 적용되잖아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이요.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상환서는 자,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 재산세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예? 105%?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토지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150%. 근데 주택이 이제 서민들 관계됐으니까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거. 근데 종부세는 세부담상환선이요. 주택분이요. 올해 개정이 됐죠? 주택분 2주택 이하자는 전년도 총세상다액, 재산세과 종부세 합친 총세상다액 몇 프로 못 넘게? 예?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150%. 원래 종부세가 150%예요. 토지분도 150%, 원래 주택분도 원래 150%였었어요. 근데 이제 세분화된 것 뿐이죠. 자, 2주택 이하 150%고요. 그 다음에 못 넘게 하고 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몇 프로예요? 200%. 3주택 이상자는 300%. 여기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이나 별도 같은 토지분 150%고 주택분도 2주택 이하 150%고 그 다음에 원래 150%였어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200%. 3주택 이상자는 침튀겼네. 3주택 눈 뜨고 3주택 이상자는 몇 프로? 300%고 이런 거.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세. 예적으로 고의소득 통해버리고 뭐 할 수 있고?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종부세, 자,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해서 부가징수할 때도 납기를 언제로 해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다고 그랬죠? 재산세하고 달리.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이제 관할 세무장의 결정을 신고납부 선택하면 없었던 것을 보고요. 이런 것들. 자, 고지서 발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고요. 이런 것들. 나머지는 뭐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문제 여러분들, 제가 문제랑 갖고 왔네? 네, 문제 하나만 좀 줘보세요. 네, 문제랑 갖고 왔네. 자, 그래서, 자, 좋습니다. 우리 문제 오늘 심화과정 4월 17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요.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단폭이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건축물 제외하고 의 시가편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편액 몇 프로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다. 몇 프로? 2%라고 그랬잖아요. 100분의 2%. 그리고 이거 저거의 건축물 나오면 바닥 면적을 토지 이용을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이용을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돼요.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어느 종의 토지로 가세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이 저거의 건축물 없는 토지로 가서 니은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산세가 얼마 이하일 때 이거 쉬운 거잖아요. 조례정부했던 앞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는데 자 얼마예요? 20만 원. 디귿번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 경계에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10배까지 부속토지를 봅니다. 2번 봅니다. 우리 계속 연습한 거예요. 다음 중 당해연도 건물분 재산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자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자 가능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분할납부합니까? 건물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분이니까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이죠.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할 때 납부기한은 7월 30일. 그때 지나서 몇 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개월. 재산세는 2개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분납기한은 9월 30일이고. 자, 납부할 세액이 800일 때 500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추가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원래 납기 내에 최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죠?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을 얼마다? 300만 원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요. 자, 종부세 대상입니까? 토지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공을 구분해야 되는데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면 얘네들은 종농매산업이고 농지, 법인및 단체 소유 농지에서 하여튼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면 뭐예요? 토지용이 분리, 저율 분리 007%. 분리상토니까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분리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자,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 법인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인데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임야들이 공익목적 임야로서 분리상이었죠? 종중소 임야와 함께. 그래서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뭐가 됐어요?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상토니까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용을 먼저 구분하고 항상. 그 다음에 디귿번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 적용된 준용한다고 그랬죠?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그러니까 비과세니까 종부세도 비과세고. 리을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불확정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아니네요.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이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납부월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할 수 있다.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번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주택에 대한 총색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오, X요. X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세부담 상환선이요. 몇 프로요? 200%입니다. 100분의 200. 200%입니다. 아까 금방 했잖아요. 그냥 2주택 이하는 자 150%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고 3주택 이상자는 300%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200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를 연재 15년 이상 보유한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40의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예? 1세 1주택자, 하여튼 2주택자는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 못 받아요. 자, 2주택자는 1주택자야 되고 또 토지분은 안 되고 1세 1주택자인데 1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몇 프로요? 50%입니다. 100분의 50의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100분의 50이 되고 4번 토지분 종부세와 주택분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르다. 달라요? 금방도 아까 얘기했는데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토지건축물 주택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세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연령별 및 보유한별에 따른 1세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럴 때 이 경우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한별 세액 공제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70% 범위 내에서. 맞습니다. 5번 봅니다. 당연도 종부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에 분할납부기한과 분할납부 가능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분할납부기한이요?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 주택비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분할납부니까 자, 다음 연도 언제? 6월 15일까지고 6월 15일까지고 종부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하면서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죠? 그러니까 400일 때 우리 연습했습니다. 얼마 최대 분할납부? 아니 500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는 금액 얼마다? 250만 원.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하니까 250만 원까지.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박목월의 4월의 노래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으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자, 봅니다. 288페이지 소득세 총설입니다. 소득세 총설. 그 보시면은 오늘 뭐 그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양도세를 다 보는데 그 일부 내용은 우리 다음 5월달에 바로 유학집 할 때 바로 유학집 할 때 양도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일부 내용은 바로 그냥 이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 4월달 전국 모의고사에서 일부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그래서 자, 그 5월부터 5월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양독세를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자, 내용들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적인 얘기에서 앞부분 몇 가지만 좀 빠르게 한번 우리 기초 과정부터 배웠던 거라 빨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소득세 총설. 자, 소득세 개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고, 법인의 소득은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 부과되는 거고요. 특징 개인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요거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부,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하고요. 289페이지. 제가 지난 순환에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들을 쭉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289페이지 우리 소득세에서 이자 배당 사업, 뭐 근로소득 같은 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쭉 열거해드리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소득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고요.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기초과정, 입문과정부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뭐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 그 다음에 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자, 기타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소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우리 시험은 뭐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 자, 우리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 여러 사업소득들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보유 중이 대여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시험범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요, 집중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들었으면 바로 그냥 이어서 이제 할 때, 자,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자, 그럴 때 어떤 간에 보시면, 이런 소득의 종류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289페이지 신고납부, 자, 하는 세금이고 신고납세. 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종합과세 방식은 읽어보시면 하여튼 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다. 뭐 여러분이 이자 소득도 발생하고 사업 소득도 발생하고 근로소득세 발생했어요? 그럼 그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소득세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방식이다. 읽어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분리과세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든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등등, 또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융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세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 되게 뭐 이런 것들이다. 분류 과세 방식을 주의하시라고 했죠. 밑줄은요. 아유, 전부 다 형광펜으로 줄 거놨구만. 내가 지금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말하고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대충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밑줄은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이 줄을 우리가 기본서는 이제 내용이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제 줄여가느냐가 이제 포인트고, 그렇잖아요. 다 줄 거놓으면 뭐 그거 뭐 나중에 봤을 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서 줄을 신중하게 그라고 하고, 제가 줄 거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어디에 밑줄 그라고. 근데 호흡이 딱딱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막 독학해 혼자서 뭔가 막 열심히 적고, 저는 여기 적고서 설명하고서 열기 와서 책 보고 있는데 혼자서 열심히 또 막 그 적고 있다가 뭐 하다가 뭐 하면서 막 이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적지 말라고 제 카페에다가 핵심 요약 같은 것도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핵심 포인트를 줄여 압축해서 이렇게 복습하실 때 도움 되라고. 그래서 그건 복습할 용으로 11월, 12월, 1, 2월, 3, 4월만 보고 던져버리고 다 순환별로, 그리고 그 밖에 자료도 제공했다가 나중에 핵심 요약집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막 열심히 뭔가 뭐 하고, 혼자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막 뭘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서 책 보면서 막 뭔가 적고 있어요. 막 뭘 적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적고 있고, 밑줄도 내가 읽기만 하면 그냥 막 줄 형광펜으로, 그것도 볼펜이나 연필도 아니고 막 총광펜 줄 거버리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 보면 책이 있잖아요. 막 울긋불긋하면서 엄청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공부 엄청 한 것 같아요. 막 색깔로 쓰였어요. 다 칠해져서 다. 예, 공부 못하는 사람 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힘들어져요. 아셨죠, 여러분? 예. 아니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레 또 오해하지 말고 앞 동네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 뭐 다 울긋불긋한 거야. 다. 자 봅니다. 289페이지 있잖아요. 여기다가 몇 줄이에요. 분류가세. 물론 작년에 정답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나오기는 좀 그렇지만 분류가세 여기가 몇 줄이잖아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소득 발생이나 유형별로 자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게 그렇냐?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네? 분류과세.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해서 과세예요? 구분해서 과세예요?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리고 요거하고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한다는 거. 분리과세. 따로 14% 세율 적용해서 따로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분리과세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자 과세인별 합산하지 않고 요거 분리과세하는 거. 요거 이런 것 정도만 미출이고요. 자, 양가로 4번 소득세 과세 기간은 우리가 뭐 편하게 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초정부터 계속 배웠습니다. 자, 납세무자가 소득세 과세 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데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다만 예외가 있었긴 있었죠. 290페이지 예외에서 동그라미 기업법 거주자가 사망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전날, 사망일 전날, 출국일 전날 아니라는 거. 이런 것 정도 가볍게 보시고. 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진은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소득세 납세무자 개인인데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쭉 길게 나와 있는 얘기들. 그래서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0 주소 없더라도 183 이상 거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과세 소득의 범위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국외 소득 어떻게 한다? 다 과세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의 밑줄이고 그 다음에 과세 소득의 범위 A번 거주자에게는 자 소득세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한다 밑줄이고, 그죠? 동그라미 B번 다만 이건 별거 아니에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한번. 여기 보세요. 한 번 정도만 그냥. 한 번 정도만 요 시점에서 제가 요 한 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데 한번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과세기간 종료일, 자, 종료일 전, 자,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10년 내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자,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요. 이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요. 국외에서 발생한 요 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만 납세를 친다 그러면 국내에서 자,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는 국내로 자, 송금된 이런 경우에만 이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소득은 납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국인 거주자의 우리가 대표적인 예, 제가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예전에 TV에 나왔던 그 외국인 미녀들이요. 중에서 저는 따루, 자밀라, 에바 막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것은 자밀라하고 따루지 뭐. 자, 그래서 자밀라는 하여튼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은 또 저 성적인 어떤 차별 뭐 이런 발언이 되니까 하여튼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밀라.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따루예요. 따루를 제가 좋아했던 따루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를 좋아했던 애가 핀란드 출신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핀란드 애하고 뉴질랜드 애하고 펜팔 했었어요. 옛날에 국제 펜팔 했었는데 왜? 뭘 1학년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펜팔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한 낙이 뭐냐면
지금이야 뭐 그 다 핸드폰 있고 뭐 화상 채팅 가능하고 다 뭐 이메일로 보내고 막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 제가요 그 저 항공우편 있잖아요. 손으로 편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항공우편인데도 한번 보내고 받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자, 그래서 가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 편지 그 보내고 그 우편함에 그 항공우편 있잖아요. 꽂혀 있잖아요. 늘 집에 저희 집 대문에서 집 들어갈 때 항상 그걸 봤어요. 뭐 저 편지함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항상 편지함 열어보고 편지가 있잖아요. 저 우편물 속에서 그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데요. 그거 편지 뜯어서 읽어보고 답장 쓰고 이런 게 유일한 낙이었었는데 근데 그 핀란드하고 특히 핀란드하고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해서 고3 정도 되는데요. 자, 고3 때 어느 날부터 편지가요 안 오더라고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막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더 보니까 보냈는데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바쁘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대학 들어가고 뭐 군대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동안 내내 꿈꿨던 것이 뭐냐면 펜팔하면서요. 내가 핀란드 있잖아요. 꼭 대학 들어가면 핀란드에 가서 있잖아요. 얘도 만나고 얘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북유럽에 있잖아요. 북유럽의 어느 소도시에서 정착해가지고 북유럽의 금발 미녀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요. 그래서 북유럽 얘랑 결혼하던가 아니면 얘랑 안 되면은 다른 애들이라도 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북유럽에서 정착해가지고 금발미녀하고 살 생각만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꿈꾸면서 있잖아요.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여튼 고3 때 편지가 안 왔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가 초디가 나와서 있잖아요. 제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안 뜯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가지고 보니까 있죠. 얘가 이제 얘는 얘대로 답장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연락이 안 보낸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이 고3이 무슨 연애질이냐 이래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놨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 여보세요. 뭐 따루나 자밀라나 이런 애들이 자기 나라에서 얘네들 과세기한 종일 10년 내 5년 이하의 주소 고소를 외국인 거주자가 있잖아요. 국외에서 해외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우리하고 원칙적으로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 국외 발생 소득을 지급하거나 국내로 송금된 이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한 번만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납세지도 비실이었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라는 거.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몇 줄이었고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주소, 고소, 판정 이런 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비고자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자를 말하죠. 291페이지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 비고자에게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가 있다는 거. 하여튼 거주자 그러면 가수 싸이 방탄소년단 BTS의 정국이 막 이런 애들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잖아요. 근데 비고자면 팝가수 마돈나 얘기도 했잖아요. 마돈나가 우리나라 와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마돈나 비고자도 세금을 내고 가야지. 그죠? 근데 국외 발생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는. 그런 얘기. 납세지 비고자는 주소고소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세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이런 것들 쭉 밑줄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다가 별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거기 보니까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거주자는 국내 양도소득세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국내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뿐만 아니라 국외 소지의 자산의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어요. 다만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몇 줄이죠? 해당 과세기한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자만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드렸고 별 표시하시고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1, 2월 과정에서는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 정도 보시고 그래서 요 표만 291페이지 거주자 비고자의 정리와
의의와 그 다음에 납세의무의 범위, 납세지에 관한 요 내용 표만 여러분들이 별표시하고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다음은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4번 지문 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예제 문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X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런 것들 자세히 소개해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거주자 비거주자 의제에 거주자로 보는 경우가 있고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요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나중에 요거 요약집으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293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요거 매매업 건설업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5월 달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요.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런데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는지 임대소득을 어떤 경우에 비과세하는지 임대소득 그 다음에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올해 같으면 이제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 요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출제가 예상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순환에 자세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건설업이라는 거, 매매업,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자, 부동산 매매업도 개인이 양도하는 건데, 다만 얘는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되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 정도 알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 정도만 오늘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요. 총괄적인 범위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뭐냐. 임대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대함으로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요.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하는 사업, 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가 뭐냐면 부동산으로 말하면 임차인 같은 거예요.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또 그 권리를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덕대, 부동산으로 말하면 임차인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광권자, 조건권자,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용어 정리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범위 그래가지고요. 요거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뭐냐? 한쪽 가르치 1번 부동산이요. 미등기 부동산 포함입니다. 포함해서요.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함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미등기 부동산 포함 당연히 밑줄이고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임대업이에요. 또 동그라미 1번이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과 윗줄입니다. 쭉 전세권 또 등 부동산 상해 부동산 위의 권리를 부동산 상해 권리를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상해 권리라는 게 뭐냐?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예전부터 여러 번 물어봤어요.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요.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고요. 그 밖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 구분해서 과세한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지상권이 나오면 공익사업과 관련한 건지 공익사업과 무관한 건지를 꼭 잘 보셔야 돼요. 2018년도 개정세법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고?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미등기 부동산 포함한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전세권, 임차권, 또 지역권, 지상권 이런 것들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거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통칙에서 규정에서의 그 범위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받는 거. 민법에서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여기에 이제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하는 사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밑줄 짝이고요. 2번도 체크합니다.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옥상에 기지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판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94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일시적이었든 뭐였든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으면 뭐라고요? 임대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나 이건 제목만 보시면 돼요. 광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 이런 것들도 임대 상업소득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요약집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매매업이라는 것은 매매업과 건설업을 보면 건설업이라는 건 딴 거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지문에 주택이란 말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요거 다 건설업이에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은요. 부동산 매매업은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은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그 주택 이외 건물을 신축 판매하거나 또 뭐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하여튼 부동산을 팔면은 또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신축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업이라는 것은 하여튼 도급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들어있으면 이거 다 뭐라고요? 건설업이고 그 외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팔면 다 보다 매매업입니다. 이런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겠고요. 교재만 하나 좀 수정을 해드리려고요. 거기 299페이지 5번 있잖아요. 5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2019년 개정세법인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조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뭐 했냐? 비과세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특히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적용하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다음의 세액을 더한 금액 그래가지고요. 기억번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여기다가 이제 14%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하고 이거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데 그 박스 안에 요 공제율이 조금 틀려 있어요. 우리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 여러분들이 뭐 달달 외우지 못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수익금액에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수익금액에다가 1-필요경비율에서 자, 여기다 필요경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액에다가 필요경비를 곱하고, 여기서 이제 공제금액 공제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자가 70%로 돼 있잖아요. 이걸 60%로 좀 고칩니다. 60% 고쳐놓고. 미등록자는 50% 필요경비를 적용하고요. 공제금액, 주택임대 등록자는 400만 원 공제해주고요.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을 공제해줘요. 차등 공제한다는 거. 자, 그래서 팁박스를 보니까 주택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서 이렇게 세액 계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 좀 종합표를 고쳤고요.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자세한 것은 다음 순환에 볼게요. 임대업하고. 자, 우리 5월 달에 쭉 알려드릴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그래서
양도속세에서 지난 순환에 일부 배웠던 거에서 좀 심화해서 좀 배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313페이지 양도소득세 의의 과세 대상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